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M&L 창업 뉴스입니다. 오늘은 속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 창업 자금 조달, 이 창업 지원 사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그 세부 조항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뭐 창업 중심 대학이나 이런 이제 공고문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저도 좀 의뢰 그러려니 하고 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학생 멘토링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보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중에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 또 많이들 이제 보시면서도 이게 맞나? 약간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중복수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자 인건비 지급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못 받고 끝날 문제인데 실제로 조금 미묘하게 표현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조금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바뀐 부분이 일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요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수혜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먼저 중복수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조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중복수혜, 그러니까 이중으로 뭔가 혜택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단어가 그럴 뿐이지 사실 중복수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한 사람이 비슷한 성격의 지원 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동시에라고 하는 말을 조금 여러분이 중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2024년도에 똑같은, 즉 같은 시기에 같은 형태의 지원 사업, 비슷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동시에 두 개를 다 수행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것 중에서 A라는 지원 사업을 한번 받으면 B라는 지원 사업도 두 번 다시 못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그 한 번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그 각 지원 사업 지원 사업별로 세부 규정을 보셔야 되고, 어차피 사실 중복수혜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뭔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가능할 뿐더러 또 이제 그 주관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좀 당장의 이슈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뭐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5천만 원보다는 6천만 원 받는 게 좋고 6천만 원보다는 7천만 원 받는 게 좋으니까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를 같이 받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수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받는 거는 사실은 국가의 세금을 활용하는 그런 지원 사업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조금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봐도 한 번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그 세금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중복수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데, 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런 질문들은 매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제 유튜브 댓글에 달린 데 보면 어디엔가 분명히 누군가 글을 항상 남겨놔요. 뭐 지금 폐업해야 되냐, 뭐 아니면 지금 폐업하면 예창폐되냐, 뭐 이거랑 이거랑 같이 받을 수 있냐 항상 물어보시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럼 관건은 그거잖아요. 정말 받을 수 있냐. 에코 스타트업, 뭐 어떤 친환경 기업 있다 그랬을 때 에코 스타트업 받으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받으면서 청창사 같이 받으면 최대한 3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 질문이 항상 나오는 거고요. 대체로 이제 저는 거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그 기관이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는 주관 기관이 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에코 스타트업을 하는 기관이 B라는 기관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A 기관과 B 기관에서 중복수혜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경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A에서도 문제를 안 삼고 B에서도 문제를 안 삼으면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기관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B 기관에서는 됩니다.
그럼 이때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A를 받으면서 B를 받으면은 B에서는 신경을 안 쓰지만 A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탈락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도중에 이제 취소하고 환수를 시키거나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A 기관에서는 우리는 상관없어요라고 했는데 B 기관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 양쪽 모두 중복 소외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A는 중복 소외가 안 돼요, B는 중복 소외가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A를 선택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어쨌든 양쪽 기관 중에서 어딘가가 우리는 중복 소외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뭐 저는 뭔데 어떻게 되나요? 뭔데 어떻게 되든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슷한 종류의 이슈들은 다 이 기관과 기관 양쪽 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는 군인인데 창업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주관기관에서 문제를 안 삼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여러분이 군인이건 뭐 치과 의사건 뭐건 조건만 부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군인 신분이라면은 군인 신분으로 창업이라는 겸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줄 것이냐 이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창업진흥원 A에서 문제 안 삼는데 국방부에서 문제 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XO, OX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수혜를 할 때는 여기선 된다 그랬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선 된다고 해도 저쪽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에는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창업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지자체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다 DB화 시켜가지고 매년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매년 또 룰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정부 지원 사업이 됐고 지자체가 됐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지자체가 더 돈을 많이 준다 그럼 뭐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중앙부처 사업을 뺄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 사업을 할 때 저는 절대적인 기준은 결국 돈을 얼마 주냐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맞춰서 더 많이 주는 데를 가라. 왜냐하면 그 외에 뭐 무슨 뭐 인프라가 어떻고 뭐 보육이 어떻고 하는데 결국 사업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프라 보육 환경 때문에 돈을 덜 받고 어디를 가는 그런 인재 선택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수혜가 안 되는 걸 동시에 지원해서 어디를 선택할까 이 선택의 여지가 나오는 경우는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은 A 기관, B 기관에 동시에 냈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요청을 합니다. 2, 3이라는 결정해 주세요. 할지 안 할지. 그래서 한다 그래서 협약서 사인하려면 일단 다른 하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내가 볼 땐 입비 한 2, 3일 뒤에 나오는데 여기가도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A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B를 선택해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협약 포기했는데 여기서도 선정 안 돼가지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이제 그 형태가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예외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선정돼서 협약식하고 다 가고 있는데 B기관에서 뒤늦게 이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더 돈이 더 많이 줘. 그럼 이거를 포기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 특히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뭐 창업중심대학이나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협약식을 하나 해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서, 왜냐하면 그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거든요. 그 누리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정됐습니다 딱 듣는 순간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업을 하다가 나 예창패 한 4천만 원 받고 왔는데 여기서 나한테 5천만 원 준대. 그러면 그때 포기 신청을 하고 중도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까지 쓴 돈은 뱉어내야 된다.
환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모두 해놓고 결과 나오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때쯤 되면 막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립니다. 계속 달리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데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거 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하면 이거 못하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본인의 문제가 아닐까. 선택이 어려워도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그러면 두 개를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사업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가 되는 순간 자동 탈락이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겨를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서 지자체 이거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안 걸리면 뭐 아무 일도 없겠죠. 근데 대부분 걸리고요. 당장은 진짜 아무 말 하니까 괜찮을지 모르는데 진짜 나중에 개고생을 합니다. 제가 굳이 이 개라고 하는 약간 이 고생 앞에 이 속된 단어를 붙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인데 진짜로 이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사업의 유사성을 봐서 요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 취소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대다수의 지원 사업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그냥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으니까 야 좋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형사 고발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복수혜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그 2024년도 예창폐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중심업 초창폐 쪽 지원 사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과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수행 중이면 다른 건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건 뭐냐? 이 창구 2에 명시된 이런 사업들 같은 거다. 그래서 뭐 예창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중대나 초창폐나 뭐 기존의 창업 중심 대학 뭐 창업 성공 패키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예창폐랑 동시에 할 수 없다. 창업 중심 대학 예창폐랑 창업 중심이나 초창폐는 여기서 예비 창업 패키지 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언뜻 보면 그럼 초창폐면서 예창폐 되냐 그러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기업이 있는 얘기니까 예비 창업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또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조건을 놓고 나서 보면은 일단 하나 하면 다른 건 안 된다. 약간 이런 기준이 돼 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예시가 있다 그러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명시가 돼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야 우리 부처 지원사업 아니면 니들이 뭐래도 나는 신경 안 쓸게.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중복수혜가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올라왔던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그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한 4천인가 5천을 준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7번을 보시면은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정부 부처나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자 또는 기업은 신청 자격 제한 대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중심대형 예비 창업 패키지랑 뭐 네가 충청남도의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그건 뭐 지자체 사업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써 해도 돼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충청남도에서는 당신은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 아까 얘기한 OX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예창패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고 이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창패 선정됐다 그래도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그 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문제가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서 문제 삼진 않고요. 이제 선주입니다. 먼저 계약한 데는 원래 선정돼서 하고 있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선정된 곳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데 악질적으로 우리한테 그걸 안 알리고 사전 고지 없이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중복수혜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와서 이제 창업지원 사업 막 하고 계신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이번에 이 규정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 2024년 창중대 예창패 내용을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제외다. 이게 규정에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 예창패 똑같은 창업중시에서 조항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뭐 협약기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정의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딱 정의를 했단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조항상으로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거 아니면 우리 신경 안 쓰게 돼.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있는 단어만으로 혹시라도 이게 그냥 글쓰기 싫어하는 누군가가 뭔가 좀 더 간단하게 쓰려고 고치다가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규정이라고 하는 이 글에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만 아니면 다른 걸 뭘 하든 창진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 문제를 삼았죠. 왜냐하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다른 지원 사업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같은 해 올해를 보면은 아까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창업중심 예창패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명시를 해놓은 반면에 중진공, 창업진흥원이 아닌 중진공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은 작년, 재작년과 모두 똑같은 스탠스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중복 신청은 되지만 최종 선점 및 협약 체결 한 개의 사업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전히 작년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저도 이게 정확하게 딱 단정은 못 짓겠지만 어쨌든 굳이 있는 조항을 지워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면은 기존에 이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지워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중기부 입장에서는 우리 거 아니면 다 된다. 이런 느낌의 조항을 창업중심당 예창패에 넣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담당자가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톱이니까 예창패, 초창패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다른데 하게 되면 거기랑 얘기하지 우리랑 얘기할 건 아닌데 약간 이런 스탠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중복수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샅샅이 찾아봤는데 그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같은 데는 공고문을 어디를 봐도 중복이면 안 된다라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어요.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저도 애매한 게 될 것도 같은데 이게 관례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좀 올해 좀 그쪽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일단 선정되고 뒤에 흘러가는 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일단 주관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건 간에 결국에는 신청할 때 두 개 다 하실 거잖아요. 그때 신청할 때 항목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현재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적이 있습니까? 할 때 뭔가 당신은 지금 현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체크를 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체크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존에 있는 게 얘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나는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체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목록도 안 올리고 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이유에선가 이거 중복수행가요? 막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체크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슈킹을 하려고 했다.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채가려고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되게 악질적인 기업으로 몰아가요. 제가 지금 몰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몰아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몰아야 담당자의 실수가 가려지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되게 안 좋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체크 확인하고 주관기관에 계속 양쪽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약간 이제 추후에 있을 불미스러운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고요. 대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실제로 이거는 제 주변에 이제 그런 그 창업지원사업 운영하시는 분한테 한번 전화로 또 물어봤어요. 다들 당연히 안 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해 좀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끔 판단되는 항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주 하나 딱
작은 건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자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인건비 지급 불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 자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창중대에도 똑같이 집어넣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났는데 생애 최초가 아니고 이거 에코거든요. 에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에코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총 사업비 50%를 초과해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 부담 후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다. 즉 현금으로 민간 부담금이 아니고 실제로 대표자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현물로 30% 할 때 대표자 인건비를 거기다 산정할 수는 있지만 이 돈에서 네 월급은 못 준다. 약간 이런 이제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고, 대부분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 이건 지난 십수년간 내려왔던 국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관례상 대부분 이 조항에 따르는 건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요. 막상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던 그 지원 사업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창업중심대학 예창패를 지금 살펴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지금 제가 제목을 잘못 잡았는데, 이 안에 그 본문에는 없어요. 공고문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건비 지급 불가고 아까 생애 최초처럼 뭐 그런 항목 자체가 없고, 그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글을 찾아봐도 대표자는 인건비 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국룰, 그냥 관례적으로 대표자 인건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사업계획서 안에 비목 산정을 보면은 대표자 인건비를 예시로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파란 글씨로.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로지컬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됩니다. 왜냐면은 쓸 수 없는 걸 예시로 넣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으니까 예시로 넣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대표자 인건비나 창업활동비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산정해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창중대, 초창스페, 창도패 이쪽에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자 인건비라는 항목이 작년에 없었어요, 아예. 예비 창업 패키지에. 근데 올해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창중대, 초창패, 창도패 쪽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도 대표자 인건비가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물로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현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전체를 찾아봐도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산 가능하다, 뭐 직접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그 에코처럼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근데 이 표에서도 인건비는 나와 있지만 현금은 안 하고 현물에다만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현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비만 쓰는데 이렇게 예시를 해놨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혹시 운영진의 실수 아니냐. 뭐 주관기관이 실수할 수도 있고 직원이 만들다가, 아니면 이제 올해 달라진 무언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마감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서 영상을 찍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 중에 분명히 창업진흥원이나 어딘가 문의를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왔고 민원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 사업계획서 양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정 공고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정 공고가 일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인건비 관련이 아니고 수정 공고가 나와 있는 그 항목을 보면은 그냥 뭐 창업격 확인서를 어떻게 받겠다 이런 이제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굳이 뭐 짚진 않았었는데, 그런 수정 공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항목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 운영진의 실수라고만 보기에는 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때 또 한편으로는 뭐 혹시라도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인건비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니까 이제 결과로 조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예전에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수행할 때 참여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런칭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사업 기획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뭐 국가의 세금이고 뭐고 남의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게 결국에는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대표자한테 어떤 리워드를 직접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본인의 사업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인건비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자기 그냥 용돈 받으려고 사업 계획서 멋있게 해서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대충 하다가 이렇게 내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옛날에 없진 않았거든요. 초창기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제가 평가할 때 이거 완전 그냥 돈 쓰려고 했고 막 이렇게 욕한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인건비는 빼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일단 대표가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줄이고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어떻게든 사업은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였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창업 시장도 많이 좀 정답이라기보단 많이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구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표자 인건비 정도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도 혹시라도 이만큼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넣으세요. 일단 항목에는 넣으시고요. 다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1억을 채워서 넣어도 그 1억을 다 못 받거든요. 그냥 1억을 주는 기업은 되게 상징적으로 한두 개 주는 거고, 대부분은 평균 5천에 맞추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차피 나중에 그 까내려갈 때 제일 먼저 까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목에는 너한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상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나한테 이 지원 사업 주겠다고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선정되고 나서 다 조율을 해야 될 문제라, 지금 뭐 중복수에도 그렇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제 지원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인데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알게 모르게 또 이게 희망이 좀 차오르잖아요. 어쨌든 지원 자금에서 내 인건비도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한번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M&S 스타트 원스톱 클리닉 뭐 이제 거의 지금 티오가 차가지고 창중대 마감 때까지는 시간을 사실 거의 이제 못 내는 상황인데, 그래도 슬롯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뒤늦게라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뭐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그냥 무턱대고 백지 갖고 오시면 저도 뭐 답 없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요만큼의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 지원해 보시고 다 써서 내시되, 이제 좀 철저히 체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같은 가능성만 좀 차단하시면, 사실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쓸 때 이런 방금 말씀드린 요소가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시고 모두들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사업계획서 잘 써서 좋은 성과 내서 올해 사업도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